네, 이번에는 화이트입니다. 이제 화이트 발음을 좀 잘하는 분들은 좀 멋지게 발음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화이트라고 하겠습니다. 흰색은 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색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얀 물감으로 칠했으면거나 또는 하얀 물체를 볼 때는 분명히 하얀 색인데 색채인데 아무것도 입히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공허하다, 비었다라는 걸 할 때는 색이 우리가 말하는 색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얀 꽃을 갖다가 올려놨는데요. 흰색, 화이트는 순결하고 진실되고 완벽한 색을 나타냅니다. 완벽한 색. 완벽하다고 할 때는요, 그 신과 가까이 이제 이미지가 있거나 또는 너무 색이 완벽한 나머지 아무것도 없이 보여줄 때, 그러니까 이 종교 철학에서 말하듯이 있는 게 없는 거요, 없는 게 있는 것이요, 공이 그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요, 속이가 능기고 능기가 속이고, 이런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흰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반원의 모양이 있을 거예요. 반원. 그러니까 흰색을 상징하는 거는 반원의 모양이었을 때 가장 흰색을 잘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연상으로는 한낮이죠. 밤이 아닙니다. 순결, 청결, 완벽한 것, 그 다음에 정확한 것, 그리고 신에 가까운 완벽한 지혜, 이런 걸 나타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것도 역시 있죠. 유령, 영적이에요. 그 다음에 추워요. 하얀 겨울, 북극을 연상시킵니다. 남극이나. 그 다음에 텅 비었어요. 허전하죠. 이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유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서운 색도 됩니다. 보석으로는 역시 완벽에 가까운 다이아몬드가 바로 흰색을 상징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투명하죠. 그래서 모든 빛을 받아들이고 모든 빛을 반사 투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색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다이아몬드가 흰색을 상징하는 보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티파니 스타일인데 반원 같기도 해요. 예, 모양이. 그래서 자존심과 아주 그런 강한 그 자부심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통풍과 황달, 졸증, 그러니까 뇌졸증이죠. 이런 걸 치료하는 영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아 반지를 끼면 이런 거에서 약간의 면역이 될 수가 있겠죠.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흰색 하면 시작과 부활을 나타냅니다.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을 했다가 다시 부활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 계란 먹죠? 계란에다 그림도 그리죠? 그 흰색 계란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탄생했다.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부활한 그리스도는 빛 속에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착한 거와 완벽한 색을 나타냅니다. 우리 천사가 검정색 옷을 입고 악마가 흰색 옷을 입으면 안 어울리겠죠? 그것처럼 이 선과 완벽한 색을 나타낼 때 우리는 흰색을 상징으로 씁니다. 그래서 종교의 아주 높은 사제들이나 천사들은 전부 다 흰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힘과 깨끗함과 선의 상징이죠. 예, 완벽주의자입니다. 자, 다음엔 여성적인 흰색인데요. 그 서양에서는 여자 이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성적인 건 중국에서는요, 음과 양이 있잖아요. 음과 양 있을 때 흰색은 음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흰색이 양을 상징한다는 사람도 있고 음을 상징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성을 상징할 때는 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특히 여성을 상징할 때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한 기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엔 지금 여기 보면 욕실 도구가 보일 거예요. 삭막하기까지 한 청결함. 우리 욕조도 하얗고 타일도 하얗고 주로 초창기의 욕실들이 그런 모양을 가졌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욕실을 누런 황토로 만들어 놓고 뭐 짙은 색으로 만들어 놓고 갈색으로 만들어 놓으면 깨끗한 그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적이다 그래갖고 하얀색 도기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식기 보조기 여기 욕실 도구인데요. 비누도 올려놓고 하는 것들이 있고, 초기의 병원들은 이 소독에 대해서 되게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흰색 옷을 입고 의료기구가 흰색이어야 이 사람들이 소독을 잘했구나,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 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유채색이나 좀 예쁜 의사 옷도 많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흰색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요, 여기 보면 19세기에 그 진실된 가치를 대변한다 이런 게 나오고, 흰색이 유행하면서 생겨난 웨딩드레스란 말도 나옵니다. 외적인 가치보다는 내적인 거. 외적인 가치는 뭐예요? 빨간색, 파란색, 금색 특히 이런 것들이 나타낸다고 그러면 내면으로서의 나는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에 지금은 그림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흰색은 텅 비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해요. 하얀 목소리, 소리가 안 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얀 밤, 우리 하얀 밤을 지새운 내가 무슨 뜻이에요? 잠 한 잠도 못 자고 밤샌 겁니다. 백지수표, 글씨가 써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백지수표가 이제 없어졌는데 외국에는 아직도 백지수표라서 주인이 그 인정된 그 당저수표에다가 사인을 해줍니다. 금액을. 그러면 그게 돈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거는 백지수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걸 나타낼 때 주로 흰색을 많이 씁니다. 다음에 미니멀 디자인인데요. 여러분들 미술 전시회에서 미니멀리즘 전시회가 있을 거예요. 가보시고 나면 내가 도대체 오늘 보고 나온 게 뭐지? 하얀색 벽밖에 없던데? 나는 하얀색 나무 상자 하나를 본 것 같아? 없습니다. 그게 미니멀리즘 예술의 바로 결정체입니다. 그것처럼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감동을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그것들이 미니멀리즘입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의 특징은 또 하나는 그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있죠.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가 지금 그림에 보면 주사위 같은 것들이 엉켜 있을 텐데요. 바로 시간을 느끼지 않고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그런 색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얀 식품이 있어요. 하얀 식품은 뭐냐면 아주 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지만 비현실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이고 약간의 실속이 없는 게 아니냐, 음식에선 더욱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색입니다. 다음엔 하얀 와이셔츠가 있을 거예요. 자, 1900년대 초반 이때 화이트 칼라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사무원들이나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공직자. 블루 칼라는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동자들이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생겨납니다. 블루 칼라는 블루 진을 입고 또는 진을 입고 또는 데님 옷을 입고 현장에서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왜 하얀 옷을 입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속이 하얘요, 보세요 라고 해서 처음에 하얀색 옷을 입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 범죄, 아무 탈 없이 합리화하는 깨끗한 범죄다, 또 어떤 색보다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서 만든 게 하얀 셔츠다, 여러 가지를 말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얀 상의만을 입었던 정치가들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부정부패가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다음에는 최초로 공식적으로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검정색 편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신랑이든 신부든 검정색 옷을 입고 결혼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런데 여기 지금 빅토리아 여왕이 결혼을 네덜란드의 알베르트 왕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고귀한 여왕이야. 그래서 나는 너무나 깨끗하고 순결해. 깨끗해. 화려해. 그 다음에 흰색을 가지고 나를 표현하겠어 라고 해서 처음으로 정식으로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면사포라는 것도 정식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좀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하얀색 웨딩드레스는 당시의 그 시대 정신 있죠. 여성들이 고귀하고
또 귀족 여성들은 여왕을 옆에서 자주 보니까 나도 또는 내 귀한 딸도 여왕처럼 하루는 됐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웨딩드레스가 급격하게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